국기원은 개혁돼야 합니다. 부분이 아닌 완전 수정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즉 미시적인 부분은 TF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저의 관점은 거시적입니다. 첫째로, 김은용은 아버지, 국기원은 어머니, 그리고 세계연맹은 아들이다. 1972년 국기원은 세계 최초의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문을 열고 그 후로부터 수년간 태권도의 중흥위에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지도자 양성, 품단증 발부, 시범단 운영, 해외 사범 파견 등의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기원 설립 이듬해인 1973년 태권도 세계화의 일환으로 경기 태권도를 도입,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로 세계 태권도 연맹을 창설하였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성장에는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데, 그 당시 국기원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고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수반해온 김은용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은용의 국기원에 대한 헌신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고, 국기원과 혼인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은용의 애정과 보살핌으로 국기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기 시작했고, 국기원의 성장을 바탕으로 경기단체인 세계연맹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일취월장 자리를 잡아갑니다. 인간사로 견주면은 김은용은 아버지요, 국기원은 어머니, 세계연맹은 아들. 그렇게 현대 태권도사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 국기원의 품단증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었고, 지도자 자격증의 위치도 높다고 할 수 있고, 시범단의 왕성한 활동은 가는 곳마다 인기를 끌고 타 단체나 조직에게 파급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창기 해외에 파견된 사범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태권도의 세계화에 크게 한몫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인 세계연맹이 주도한 경기 태권도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짧은 기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까지 당당히 입성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은 물론이요,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후세들이 볼 때는 한 역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불행하게도 어머니 국기원은 밀레니엄에 들어선 직후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알력과 다툼으로 어머니 국기원 내부는 틈을 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어머니의 병은 깊어만 갑니다. 급기야는 소란한 태권도계를 보다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기원 내부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태권도계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달고 말입니다. 정부가 우리 태권도계를 관리하게 된 것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때 깨달아서 했는데 지금이 와서 뭐라고 말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암적인 사건들이 불거져 어머니 국기원의 위상은 추락할 때까지 추락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잦은 노조의 반발과 자칭 정화 세력들이 언론과 합세하여 어머니 국기원을 몰아붙인 것도 어머니 추락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국기원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머니 국기원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우리 태권도인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국기원의 회생은 100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원래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머니를 위해 효도할 수 있는 자식들이 아직도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건강하게 회생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바야흐로 이젠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법이 지정하고 그래서 보호 육성되는 국기로서의 자리를 잡았고 민관이 합세하여 태권도의 르네상스를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분명 우리 태권도는 거듭나 과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만 전진하는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국기운이 살아야 우리 태권도가 삽니다. 이에 아들 세계 태권도연맹도 쓰러져가는 어머니를 살린다는 자세로 국기운 살리기에 적극성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45년이 지난 지금 아들 세계연맹은 스포츠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며 올림픽 등을 관리하며 괄목상대할 정도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다음의 것들은 아들은 세계연맹이 어머니 국기운을 위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역사를 볼 때 전쟁의 시작은 정해진 울타리, 정해진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 세계연맹과 어머니 국기원의 경우가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는 경기 종목이고 그 다음은 품단 발행권입니다. 경기 종목에서 아들 세계 태권도 연맹은 겨루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체인 국기원으로부터 탄생한 국제 스포츠 조직입니다. 아들의 몫은 겨루기에 재능이 있는 태권도 수련생들을 위한 박진감 넘치는 활동 무대를 지속해서 개발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아들 세계연맹은 어머니 국기운이 혼란하고 쇠약해진 틈을 이용 어머니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종 겨루기 대회를 넘어 어머니의 영역인 품새를 스포츠화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태권도 한마당에서 활동이 왕성한 격파까지도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아들 세계연맹은 어머니 국기원에서 오래 지켜오던 고단자 품새를 저단자가 해야만 하는 규칙을 정해 기존에 넘지 못할 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태권도 한마당까지 아들 세계연맹에 빼앗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바라건대 아들 세계연맹은 처음 시작대로 경기 겨루기만 꾸준하게 개발 발전시켜 올림픽에 잔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었으면 합니다. 심신을 수련하고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태권도 수련인들은 대체로 경기 태권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태권도 도장에 입도하는 수련생들의 설문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련 대부분은 심신수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머니 국기원의 몫입니다. 다음은 단증 발급권입니다. 아들 세계연맹은 자체 단증을 발행, 어머니 국기원의 단체에서 벗어남을 만천하에 구할 수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아들 세계연맹의 경기 선수들에게 있어 단의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세계연맹에서 단증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태권도에 대한 고귀함이나 정신적인 돈은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검정띠만 허리에 달고 비치 복장으로 바닷가에서 매트를 깔고 품새를 한다거나 태권도의 저단자가 스포츠 품새 경기를 위해 통상적으로 간주해오던 고단자 품새를 해야만 하는 판인데 그래서 더더욱 숭고한 무도에 대한 희망은 아들 세계연맹에서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대다수 국가에서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겨루기 위의 것은 모릅니다. 태권도의 벨트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고 입고 있는 도복도 불편하다 해서 머지않아 몸에 달라붙는 육상 선수나 헬스장의 복장으로도
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겨루기 선수들은 운동 시에는 띠도 매지 않는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만 보더라도 아들 세계연맹은 절대로 단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증만은 어머니 국기원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어머니 국기원대로 아들 세계연맹은 아들대로 원래 취지대로 임해준다면 전체적인 태권도의 발전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커리큘럼의 개발과 승단 심사 제도 강화입니다. 심사 제도 강화에 함께해서 커리큘럼의 개발이 앞서야 한다. 객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수련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에는 무도 수련의 정신적, 신체적, 도덕적인 요소가 모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심오하고 신체적으로는 기술 표현 수준의 난이도가 있어야 하며 도덕적으로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세계는 동양이 서양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정신세계를 세계 만방에 교육하여 심신의 합의를 이루어 수련의 극치를 볼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적인 기술은 체육학적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 하며 삼강오륜의 도덕도 태권도의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이 있다면 우리 태권도도 그에 상응하는 수련 과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과목 모두가 중요하지 어느 한 과목이 우선시 되거나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련 과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간단하지만 많은 반복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어야 하며 수련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5 심사의 과목들로 추천을 합니다.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도덕. 품새는 새로운 품새를 개발하기 전까진 기존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겨루기는 시간과 회전보다는 각 띠별로 수준에 맞게 연결 동작을 정해주어 그 연결 동작을 실제 겨루기에 어떻게 잘 응용하는 것인가를 보고, 격파는 손과 발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급과 단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있게 하고, 호신술은 품새, 겨루기를 응용해서 만들어 품새나 겨루기가 실전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호신술 분야가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통 태권도를 말하면은 호신을 연상하게 되는데 지금의 태권도가 그렇지 않음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수련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실전에 응용이 가능한 급소나 관절 조절로까지 연결하여 진정 태권도가 호신 무술로도 손색이 없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도덕은 쉽게 말해 인성교육을 말할 수 있는데 고전서인 소학서를 현대 맞게 번역해 급단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도덕은 희미해지고 있는데 우리 태권도가 시대에 적절하게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도덕 수련으로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실생활의 경험을 수필화시켜 심사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의 국기원 심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심오하지도 않고 품새는 동작과 길만 암기하면 되고 띠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체계 없는 겨루기, 수백 명이 조를 이루어 맞춤형 공장 조립식으로 어린아이 체육교육 같은 집단 체조와도 같다는 이유 등입니다. 지금의 심사제도로는 자라나는 후세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단의 권위 같은 것도 찾기도 힘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개선돼야 합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품새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의 태권도 인구는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인구 변화를 위해 거슬러 올라가면은 70년도 초반까지는 주로 성인들이었습니다. 국기원이 중앙도장으로 자리 잡고 태권도의 한 분야로 경기 태권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연맹이 발족되었고 학교에서도 체육교육으로 수용되면서 태권도의 인구의 연령층은 낮아집니다. 대중석에 비춰진 영화와 미디어도 태권도 인구 저변화에 한몫했습니다. 70년대 이소룡이 그랬고 80년도엔 디즈니 영향을 받아 어린아이를 위한 영화들이 안방을 차지하면서 태권도 인구는 유아교육으로까지 갑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부터는 하나의 과외활동으로 귀한 자녀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나도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연구 결과들은 태권도가 갖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심신수련의 무도와 여가소년의 스포츠를 넘어 이젠 인류의 안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의 의지로만 도장에 찾아오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나 심리학자나 심지어는 정신병원 의사들이 처방으로 인해 입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 역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태권도 인구 변화에 즈음하여 지도자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국기원의 지도자 교육은 시대 흐름에 맞춰 지도자 교육과 커리큘럼은 수준에 맞고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의 과목들로 실기와 이론들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이론으로는 도덕의 지침서인 고전서, 소학, 유아교육, 심리학, 지도법 그리고 정신과 질환 등의 특수교육 등이고 실기는 격파, 호신술, 겨루기, 품새입니다. 그리고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 각종 경기 태권도에 참가하는 수련생들의 지도를 위한 코칭 방법도 검증을 받고 체계화시켜 지도자 교육의 한 과목으로 소개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국기원 지도자 아카데미 피교육자로 강사로 통역위원으로 참여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시험지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시험지 영어 번역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교육은 품새가 주를 이루었으며 강사의 수준 또한 설득력이 부족했고 지금의 사회에서는 영어는 필수인데 항상 통역사가 대동되어야 했습니다. 다양해진 아카데미 피교육자들 중에는 사회 저명 인사들도 다수인데 현재 아카데미 인프라로는 우리 국기원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론도 실기도 현지 언어를 구사하는 현재 많은 인재들이 있음을 우리 국기원이 꼭 참조하였으면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기원 원장의 자격 요건과 선출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하루빨리 정관을 뜯어 고쳐 국기원 원장은 이사회가 아닌 신뢰가 가는 다른 방법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기원은 세계 이목이 집중된 곳인데 지금의 국기원은 한국 단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장도 이사도 임직원들도 모두 한국인이다라고 보면은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기원 원장은 최소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전과가 없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진 7단 이상의 인물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7단이냐 하는 이유는
국기원 원장으로서 할 일 중에 국기원을 대표해서 정부와도 거래를 해야 하고 예산안 확보도 해야 하는데 구단에서만 선출을 해야 한다면 인물 선정에 있어서 제한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7단이면은 큰 사범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그만큼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문제 삼는 누구의 서명이 국기원 단증에 들어가야 하냐는 것인데 저희 생각은 두 사람, 즉 하나는 국기원 원장이고 다른 하나는 구단의 장으로 하면은 한쪽에 힘이 실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증의 권위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국기원 원장의 선출 방식은 선거인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선거인단 자격은 5단 이상인 자로 국기원이 인정한 최소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연 100명 이상의 국기원 단증을 신청하고 있는 현 국기원의 우군인 태권도 지도자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거인단에 관심이 있는 사범들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국기원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거인단의 수는 100명으로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100명의 숫자는 많지도 적지도 않아 관리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별 선거인단 수는 현재 국기원 단증을 신청하는 숫자와 정비례하여 할당하는 생각입니다. 선거인단 중 대한민국 국민이 30%가 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국기원이 세계적인 곳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인들이 참여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기원은 한국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인 기구일 뿐입니다. 선거인단의 투표는 최소 전체 인원 중 3분의 2가 국기원에 직접 와서 해야 하며 투표 전 모든 후보들이 선거인단 앞에서 2번 이상의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토론은 한국어로 하되 선거인단의 언어에 따라 국제회의 준하는 통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국기원은 로마 교황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 국기원이 글로벌 조직으로서 과거를 박차고 나와 과감하게 일어서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국기원은 법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무도, 국기인 태권도를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국기원의 방향은 심신을 단련시켜 정신세계 숭고함을 추구하고 홍익인간의 사상과 무도 태권도의 정체성으로 다수의 글로벌 태권도 인구들을 위해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메카는 이슬람의 성지이고 로마 교황청은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기원이 진정 태권도의 성지로서 면모를 갖춰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국기원은 로마 교황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로마 교황청의 심의회를 본따 국기원에도 그와 비슷한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로마 교황청처럼 9개의 심의회는 아니더라도 국기원의 각 심의회 기관은 국기원의 정체성을 살리는 곳, 예식과 기율을 담당하는 곳, 임직원들의 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곳, 원장이나 이사 선출의 재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곳, 해외 파견 업무를 감독하는 곳,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곳, 그리고 각 국가 지부들의 선입 과정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 등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기원의 심의회는 교황청의 심의회처럼 사법권을 가진 중앙행정조직으로 각 심의를 이끄는 장은 반드시 정통 태권도인으로 엄정한 선별을 거쳐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청이 각 나라의 교구청을 두듯이
우리 국기원도 각 나라에 지부를 둬야 합니다. 이건은 다음 6번째 항목인 해외 지부를 둬야 한다 해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황청의 평신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평의 같은 제도는 우리 국교원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덕목입니다. 평의에 관련해서도 다음 8번째 항목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교원의 이미지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아직 국교원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세계인들은 국교원에 대한 상상이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오하고 엄숙하고 존경심이 우러나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들이 국기원 경내를 들어서는 순간 모든 기대들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다음을 제시합니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기원의 건축물은 옛것을 부활시켜 무도인의 취향을 살리는 한국 고유의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옛것이 그리운데 우리 국기원이라도 앞장서서 현대식보다는 옛것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기원에 상주하는 임직원들의 복장도 다른 스포츠 단체와는 다른 국기 태권도를 상징하는 독특한 단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도심지에서 벗어난 산수가 잘 어우러진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기원 경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발상지 한국은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모국으로서 모범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기원이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입니다. 해외 지부를 둬야 합니다. 세계연맹의 국가협회는 국기원의 지부가 아닙니다. 주로 각국의 국가협회는 본국의 NOC 소속이어서 국가협회 주 목적은 세계연맹과 함께하는 경기단체입니다. 이런 국가협회는 스포츠 수련 인구의 운영과 개발이 주 의무입니다. 국기원의 목적 사업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협회는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그야말로 경쟁이 없으니 독점 형식이 되고 맙니다. 무도 태권도를 우선으로 하는 도장이나 클럽까지도 국가협회에 등록이 되어야만 도장 운영도 일반적인 태권도 지도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협회 소속이 되어 경기에 참여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 일반 무도를 추구하는 수련생들의 자리는 멀어져만 갑니다. 다양한 태권도 계층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기원이 세계연맹의 국가협회 사업을 의탁하면은 국가협회의 모든 힘이 실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독점과 갑질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를 선호하지 않는 도장, 클럽, 단체들의 경기 참여를 강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단입니다. 국기원이 진정 국제 조직으로서 발전을 위한다면 국기원의 지부가 각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연맹의 국가협회가 아닌 국기원이 가고자 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능력 있는 태권도 조직이어야 합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각 나라에 교구를 두듯이 말입니다. 국기원의 미래는 공영화든 민영화든 국가지부를 설립해 전력을 재정비하였으면 합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되어 각 나라 협회가 자체 단증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국기원의 지원은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국기원의 연중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기원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진정 세계대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5대양 7대주에 지원이 설립되어 그리고
그 지원에서 선발대를 거쳐 한마당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발전된 모습의 태권도 한마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외국에서의 태권도 한마당은 대다수의 태권도인에게 아직도 생소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미국에서의 한마당도 미국 태권도위원회에서 10년 동안 외롭지만 꾸준하게 대회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 이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당이야말로 국기원을 대표하는 태권도인의 경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한마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스포츠 경기에 익숙해진 태권도인들은 한마당 대회를 이방인들의 집단 모임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경기 태권도만이 태권도인 것처럼 생각되는 현 시점에서 태권도 한마당의 세계화는 어느 정도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루라도 빨리 국가별로 국기원 지원을 설립하여 한마당이 각 나라에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당은 생활 태권도, 교육 태권도, 그리고 정신 태권도, 무도 태권도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태권도 한마당의 진정한 세계화는 국기원의 지부를 통해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국기원 이사 임무와 자격 요건이 개선돼야 한다. 국기원의 이사회는 나라의 정부로 따지면 국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법을 세우는 곳입니다. 국기원의 제반 규정과 사업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산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도 이사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사들은 국기원의 원장도 될 수가 있고 그 결정은 이사회에서만 다뤄집니다. 힘이 편향될 수가 있다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사회에서만 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고 그 제도가 실패작이었음은 현 상황이 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국기원의 원장은 이사회가 아닌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국기원은 외국인들을 극소수 이사로 선출을 했습니다. 국기원 세계화라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사회 참석 등 의사결정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명분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 지금부터 국기원의 사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의 선임도 태권도 장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물들로 지구촌 곳곳에서 덕망이 있는 인재들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기원의 이사는 국기원의 문화에 걸맞는 인물들로 반드시 태권도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과 능력이 있고 국기원의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면 됩니다. 무도 태권도, 생활 태권도, 교육 태권도를 지향하고 후원하는 헌신적인 글로벌 지도자들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기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국기원의 진정한 국제조직의 발돋움, 한마당의 국제화, 심사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R&D, 효율적인 아카데미 운영, 대한민국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홍익인간하는 한국 무대의 정체성을 위하고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 사업 구상도 예산안도 우리 국기원의 이사들이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지켜보는 국기원은 한국 조직에 불과합니다. 국기원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이사들도 일하는 임직원들도 한국인들입니다. 국제 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직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이사들도 직원들도 글로벌 인재들을 다수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리와 인정을 떠나 능력을 위주로 하는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9가지 중 8번째입니다. 8번째는 평의원의 기구 설치의 필요성,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원내 구성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필수 시무기구인 국기원 평의원의 기구의 발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기원 중요 정책들의 결정은 국기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태권도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제기되어 온 지는 오래됩니다. 그래서 국기원 평의회는 태권도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필요 불가결한 민주적 기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평의원에는 국기원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 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평의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국기원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와 심사 제도에 관한 사항,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격증과 임명장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연구 및 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원장이나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평의원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평의원에는 약간의 소위원회를 주어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어야 하고 임원의 구성 등은 국기원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 평의원의 또 하나의 역할은 일방적인 규정이나 인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 국기원 장기 안녕에 큰 몫을 하리라고 봅니다. 평의회 구성이야말로 현 국기원의 개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유의할 점은 평의원의 구성 시 개방성과 비판적 자세,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고 심의하거나 의논하면서 이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보직자는 평의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더욱 얽매이지 않고 논쟁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의회에 참석한 보직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음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였을 때 민주주의는 꽃이 피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국기원도 층을 달리해 전 세계인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기원의 태권도 이념은 홍익인간이었으면 합니다. 국기원은 사회 일원으로서 순수 봉사 목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구촌 오지에 학교를 지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인 건물은 국기원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유네스코에서 하면 됩니다. 각종 자연재해 때 집이나 건물 등의 붕괴로 참사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근이나 전염병도 못 사는 지역에서 더 발생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답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결핍이 문제인 것입니다. 배움의 터전을 주어 그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우리 태권도의 인프라를, 우리 국기원의 인프라를 더욱 굳건히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심는 일도 있고 헌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국가지부가 성립이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날 한시에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아이디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뜻만 있다면 길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국기원에서 정식 교육과정의 학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국기원이 충분히 할 만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실천으로 우리 국기원이 사회 공동체로서 사회 공헌에 참여하는 것도 국기원 르네상스의 바라던 바가 아니겠습니까?